참. 투표가 정말 이틀밖에 안 남았다니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네, 우리가 한 이틀 전 정도 되면 이게 뭔가 이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뭔가 엄청난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들 이제 하셨잖아요. 그죠? 이때 뭐 하나 터질지도 모른다. 누가 쓰러지던지 누가 어디 뭐 칼 맞든지 이럴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몰라요. 끝까지 여러분 이 마음을 놓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런 기사도 나와 있네요. 선관위에서요. 4.11 총선 홍보 예산을 10%나 지난 18대 총선보다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8대 총선보다 19대 총선에서 홍보 예산을 사실상 선관위에서는 홍보가 정말 생명 아닌가요? 투표율을 최대한 많이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뭐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선관위가 선거 간섭위원회로 바뀐 지 오래되긴 했는데요. 이렇게 수치로 또 나오니까 참 새롭죠. 지난 18대 총선 당시에는 123억 200만 원, 123억 2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홍보 예산 금액이 총 110억 3,700만 원, 그러니까 13억 정도가 삭감이 됐다고 하네요. 참 이거 돈을 더 들여도 모자랄 판에 네. 이거 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선관위에서는 말은 이게 투표를 많이 하자, 투표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죠. 누가 봐도, 이때까지 했던 공작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투표소 바뀐 곳들 좀 있죠. 네. 투표소, 지난 11.6 선거 때도 투표소 엄청나게 바꾸면서 사람들이 뒷목 잡게 했던, 투표 못하게 방해했던 바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게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럴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예 10%나 홍보 예산을 줄였다라는 것 자체가 투표를 많이 할까봐 투표율이 높아질까봐 걱정이 돼서 뭐 그런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MBC에서도 투표 방송을 4시부터 6시까지 우리 6시까지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4시부터 6시까지 투표율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높은데 이 시간대에 투표 방송을 하지 않는 걸로 방송 프로그램을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편성을 안 한 거죠. 4시부터 6시까지.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투표율이 높아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한 지난 10여 년간, 10년 정도 이 투표율을 추이를 보면요. 대략 55%를 넘으면 야당에 유리하고요. 이 민주당 이쪽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55%가 안 되면 여당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이게 거의 40대의 투표율과 총 투표율이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40대 분들이 이제 투표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20대부터 40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지난 10년간 보면요,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70% 이상이 될 때도 있고 70% 거의 근접한, 그러니까 70%대의 투표율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젊은 층들은 특히나 20대, 30대 이런 곳에서는 뭐 30%, 40% 많아봤자 지난 6.2 지방선거 때 많이 돼서 4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10%가 오른 거였습니다. 정말 높아졌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 20대의 투표율이 뭐 70%까지 되기는 바라지도 않고요. 50%만 넘어줘도 이건 뭐 다 이긴 게임 셋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젊은 층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사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한민국 이 지도부를 뽑았을 때 대한민국을 살아갈 시간이 많겠어요? 아니면 20대가 살 날이 많겠어요? 이 지도부를 제대로 뽑아놓으면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20대입니다. 어르신들보다요. 그죠? 자신의 앞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도부에 좌우지우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20대가 더 잘 뽑아야 되는 건데 오히려 투표율은 지금 뭐 70대 이상, 60대 이상,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투표율이 70%막 이렇게 되고 젊은 층들은 막 30%막 이러니까 이건 그죠? 이러면서 세상 탓하고 사회 탓하고 이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의 투표율이 누구보다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참 다행인 건요. 이게 변화의 이 움직임이 보여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막 업돼서 부재자 투표 젊은 층들이 막 쏠리고 있더라.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정말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막 업되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를 한 게 지난 18대 총선 때는 대학들이 전국 대학에서 3곳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전국 대학에서 투표소가 설치된 게 3곳이었대요. 근데 올해 몇 곳이냐? 전국 29개 대학에서 투표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멋지죠. 네. 이게 이제 대학에서 투표소를 설치하려면 2,000명 이상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전국 29개 대학들에서 2,000명 이상이 투표를 하겠다고, 대학에서 투표하고 싶다고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쵸? 정말 이런 바람직한, 네. 이렇다면 그 대학생들이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뭐 야권 후보를 찍었다. 이거는 아니겠지만요. 뭐 새누리당 찍었을 수도 있고 뭐 기독교당을 찍었을 수도 있을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젊은 층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다고 부재자 투표소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바람직하잖아요. 멋지죠. 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문제에서 뒷짐지고 그냥 낙오자처럼 혹은 방관자처럼 뒤에서 빠져있지 말고 이 사회를 스스로 바꾸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투표 지금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전문가분들께서는 투표율 일단은 55%는 기본적으로 넘을 거고, 넘을 걸로 보이고, 60%를 아마도 넘을 것이다. 60%, 62%, 64%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60% 넘고 64% 이렇게 되면 다들 그냥 뭐 웬만한 이렇게 경쟁 지역은 웬만한 곳은 다 이기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보다도 64%, 65% 이런 거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젊은 층들이 특히나 20대, 30대, 40대 여기서 투표율이 10%씩만 딱 올라줘도요. 70% 가능합니다. 투표율요. 그러니까 주위분들 특히나 요즘 이제 이것저것 논란 많아서 정치 혐오의 요 분위기가 또 슬슬 조금씩 나오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 더 다독여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등줄기를 아주 그냥 한 대 정신 차리게 쫙 쳐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라고 정신 차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아무튼 투표율 70%, 꼭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김재동 씨가 어제,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 계신 것 같던데요. 어제 행사가 있었잖아요. 어제가 아니라 토요일 날요. 이때 투표 동료 콘서트가 서울광장에서 열렸었는데요.
그때 서울광장에서 열렸었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즐기셨다고 하는데, 이때 김재동 씨가 영상으로 이 투표 참여를 호소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찰에 대한 이야기도, 자기는 민정 씨랑은 연애를 하고 싶지만 민정수석과는 연애할 마음이 없다 이러면서 사찰에 대한 따끔한 소리도 해주시고, 이제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65% 투표율 넘으면 상반신 완전히 공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멋진 말을 해주셨어요. 70% 투표율이 넘으면 70% 정도의 국민을 두려워하게 되고, 80%가 넘으면 80% 국민을 두려워하게 되며, 90%가 넘으면 정치를 정치인이 아닌 시민과 국민이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권력이 시민을 사찰하면 안 된다. 시민이 권력을 사찰해야 한다. 이건 투표로 당당하게 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정치인들이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들이 투표로 그리고 정치권을 오히려 역방향으로, 이게 사실 정확한 거잖아요. 시민들이 정치인을 사찰하는 것, 이건 불법 사찰이 아니잖아요. 그죠? 감찰하는 것, 이런 바람직한 모습 우리가 4.12 총선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화이팅입니다.